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옥텟 규칙 만족을 위해서 하는 첫 번째 결합 형태, 이온 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온 결합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먼저 이온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 결합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져서 안정한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 결합을 일으킨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먼저 이온이 만들어지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그러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나서 이제는 전하가 생기게 됩니다. 전하가 생기면 그 상태 그대로는 다시 불안정해지죠. 전자 배치는 안정해졌지만 전하가 분리가 되었으니 거기에서 생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을 형성하는 것, 그게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은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이 이온 결합, 그래서 그 결합 형태를 그냥 간단히 보면, 먼저 예를 들어서 나트륨의 경우를 봅시다. 나트륨은 전자가 총 11개가 있어야겠죠. 11번 원소이기 때문에 11개의 전자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이온이 되면서 전자 하나를 잃죠. 이 잃어버리는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전자를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전자가 17개인 염소 원자에 전자를 넘겨두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지금 하나 남은 빈자리에 전자가 채워지면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모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만들어진 결과로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가득 채워진 두 개의 이온이 만들어지면서 두 이온은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전하가 분리되어 있죠. 이 분리되어 있는 전하가 서로 끌리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두 개의 이온이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전자를 그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두 개의 이온이 결합을 할 때, 지금 이 대괄호는 이온의 표기예요. 우리가 그냥 원소 기호를 쓸 때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긴 하는데, 내부의 이온의 구조, 전자 배치 구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분자 구조의 구조식을 쓸 때 이온이라면 이렇게 대괄호를 쓴 다음에 대괄호의 오른쪽 위쪽에 전하를 표시해주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온의 종류 중에서 염화 이온처럼 원자 한 개로 만들어낸 이온의 경우는 우리가 단이온이라고 해요. 또는 다른 표현으로 단원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탄산이온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원자로 만들어진 이온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자단 이온이라고 해요. 원자단이 이온을 만들었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다원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온은 이렇게 두 종류 또는 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보고, 이제 실제로 이온 결합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새로 배워야 될 부분, 좀 더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바로 이온 간 거리에 따라서 이온 결합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온 간 거리. 이온 간 거리가 멀 때는 서로 정전기적 인력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겠죠. 이게 두 이온이 가까워지게 되면 두 이온의 원자 핵이 서로 가깝게 위치하면서 핵과 핵 사이에 반발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는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과 핵의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 즉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아져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지점에서 바로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의 에너지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 아래에 결합 에너지와 이온 간 거리에 따른 이온 결합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결합 에너지는 말 그대로 그 결합의 1몰당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이온 간 거리는 지금 피코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피코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2m 정도 된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최종 에너지예요. 이게 최종 에너지 변화인데, 두 가지 힘에 의한 에너지를 같이 써보도록 합시다. 먼저 인력이에요.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계속 낮아져요.
이게 바로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입니다. 그럼 반대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반발력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서로 반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요. 이거는 반발력에 의한, 파란색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핵과 핵 사이의 반발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결과 이제 최종적인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최종적인 그래프의 파트를 총 3개로 구분해 볼 겁니다. 먼저 R0와 E0라고 쓰여 있는 에너지가 최소인 이 2번 지점, 에너지가 최소인 지점에서는 결합이 형성된다 라고 했죠. 그리고 에너지가 최소인 지점보다 거리가 더 먼 지점 1번 지점과, 그 다음에 에너지가 최소인 지점보다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지점 3번 지점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게요. 먼저 1번입니다. 오른쪽에 같이 볼게요. 1번은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매우 먼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면 실제로 핵과 핵이 반발하는 것보다는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게 더 크겠죠. 그래서 결합을 형성하기 전까지 인력이 더 우세한 구간을 나타냅니다. 인력이 우세한 구간이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려고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2번, 이제 충분히 가까워져서 2번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이제 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결합이 형성이 됐을 때 이때 이 R0와 E0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가? R0는 말 그대로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겠죠? 이온 결합 길이가 되고요. E0는 말 그대로 이온 결합의 결합 에너지가 됩니다. 결합 에너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 E0는 플러스 값일까요? 마이너스 값일까요? 당연하게도 이 중심이, 지금 그래프의 중심이 원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E0는 대부분의 경우 음의 값입니다. 결합을 하면서 안정해진다는 건 에너지를 방출한다, 즉 에너지를 잃는다 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결합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E0는 음의 값이에요. 다만 E0가 클수록, E0의 절대값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지겠죠. 왜? E0의 절대값이 클수록 강하게 결합한다는 뜻이니까 옆에 있는 녀석과, 옆에 있는 이온과 강하게 결합한다는 건 더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서로 떨어지기 싫을 테니까 당연히 녹는 점이 높아진다 라는 건 이온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다 추가해보면 E0 크기만큼 에너지를 넣어주면 당연히 그때 방출했던 에너지를 다시 집어넣는다는 의미가 되니까 바로 결합이 끊어지겠죠. 그걸 결합이 해리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를 넣어주면 결합이 해리된다 라는 거까지만 체크하고, 마지막 3번을 봅시다. 3번은 이제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이죠. 반발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다시 불안정해져요. 굉장히 불안정해진 것이 바로 에너지로 표현이 됐죠. 결합하는 위치에서부터 급격하게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반발력이 우세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시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온의 거리를 떨어뜨리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결합 에너지, 이온 간 거리에 따른 결합 에너지 그래프를 쭉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그래프 자체를 해석하는 것. 그래서 각 구간별로 의미와 그때 R0, E0 같은 것들, 우리가 수치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들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이온 결합은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영상 2개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